아시아를 대표하는 식량 작물 하면은요, 첫 번째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벼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벼 하면은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한 작물 중에 하나죠.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조사인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지도사님 모시고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님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에서 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엄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도사님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의 힘은 이 밥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한국인의 밥상, 우리나라의 대표 작물, 아시아의 대표 작물하면 이 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고요. 네. 시군의 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조사 필지를 선정해서 벼 생육 시기별로 조사 항목에 따라서 조사하는 벼 생육 상황 조사입니다. 네. 이때 이제 조사한 결과들은 꼼꼼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영농 시기별로 농업인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되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지방농촌지도기관의 농작물 수급 안정과 기술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벼의 생육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재배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벼 생육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조사이고요. 네. 저희 벼 생육 상황 조사는 벼의 주요 생육 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과 16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총 8회 실시하는데요. 네. 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일 때는 전날이나 아니면 다음날 조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게 조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 벼를 심어놓은 이 논이라면은 어디에서나 이 조사가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생육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 포장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네. 조사 포장 선정 기준은 설치 시군의 식부 면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1000헥타르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0에서 6000헥타르 미만은 3개소, 6000에서 12000헥타르 미만은 6개소, 12000헥타르 이상은 9개소 등 설치 기준을 참고해 적정한 개소 수를 선정 운영합니다. 그리고 설치 지역은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에 대표적인 들에 설치하며 지대별 조사 포장 수는 관내 벼 재배 면적 비율에 따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벼 재배 면적이 15,000헥타르이고 지대별로 산간지 2,000헥타르, 중간지 5,000헥타르, 평야지가 8,000헥타르일 경우에는 산간지 1개소, 그다음에 중간지 3개소, 평야지 5개소를 설치하면 되고요. 시군별로 조사 포장은 또 지역별로 표준 재배 포장으로 관내 통계청, 지방사무소와 협의 결정하되 선정된 포장이 대표할 수 없는 포장이라고 판단되면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책임하에 적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포장 선정만큼이나 이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일도 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조사 지점 선정은 논을 길이 방향으로 3등분을 해서 선을 그은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 교차하는 2개 지점을 기준점으로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조사 지점에는 표시 막대를 설치하고 연중 같은 지점에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2개 지점 조사값을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근데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벼의 생육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필요한 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기별로 어떤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이것도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1회 조사는 저희가 6월 1일에 실시하는데요. 이때는 제곱미터당 포기수, 그리고 키, 포기당 줄기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2회와 3회 조사는 6월 16일과 7월 1일에 하는데요. 네. 이때는 키와 포기당 줄기수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4회 조사는 7월 16일에 하며 이때는 키와 포기당 줄기수, 그리고 조생종 벼의 출수 예정일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5회 조사는 8월 1일에 진행하며 조생종 후 출수기와 중생종과 중만생종의 출수 예정일, 포기당 이삭수와 조생종의 이삭당 총 나달수를 조사하고요. 8월 16일 6회 조사에는 조생종과 중생종, 중만생종의 출수기와 포기당 이삭수, 조생종의 이삭당 총 나달수를 조사합니다. 이후 7회 조사는 9월 1일에 하는데요. 이때는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완전 나달수, 제곱미터당 완전 나달수를 조사하고요. 마지막 8회차는 9월 16일에 조사하며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완전 나달수 비율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에도 요령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벼는 생육 시기별로 조사 항목이 달라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곱미터당 포기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준 포기를 중심으로 포기와 포기 사이 그리고 줄 사이 간격을 좌우 각 5포기씩 십자형으로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후 측정한 포기 사이와 줄 사이 거리를 10으로 나누어 포기와 줄 사이 거리 평균값을 구한 다음 10,000 제곱센티미터를 포기 사이와 줄 사이를 곱한 값으로 나누고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해 반올림의 제곱미터당 포기수를 환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키 조사 방법인데요. 조사 포기는 기준 포기에서 포기 사이를 중심으로 좌우 5포기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총 10포기를 조사하고요. 조사 방법은 각 포기 원줄기의 길이를 지면에서부터 잎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평균값을 산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포기당 줄기수 조사 방법인데요. 조사 포기는 키 조사와 같으며 총 줄기수를 조사해 평균을 산출합니다. 이때 분월 경수는 2잎 이상 완전히 전개되고 세 번째 잎이 1cm 이상 자란 줄기만 조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수 예정일과 출수기 조사인데요. 출수 예정일은 어린 이삭 길이와 여비 간장 길이를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이삭 길이에 의한 조사는 총 줄기수 조사 지점에서 5포기 원줄기 어린 이삭 길이를 조사해 평균을 환산합니다. 그리고 지엽이 나온 이후에는 여비 간장 길이에 따라 추정하면 됩니다. 또한 출수기 조사는 총 줄기수 조사 지점의 총 줄기수 중에서 40%가 출수한 날을 저희가 출수기로 정하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삭당 총 나달수입니다. 이삭수가 평균인 포기의 전체 이삭을 채취해서 나달수를 조사한 다음에 이삭수로 나누어 평균을 환산하면 되는데요. 완전 나달수는 벼알 형태가 정상이고 눌러봤을 때 알이 꽉 찼을 경우 완전 나달로 계산하며 수정이 안 됐거나 벌레 먹은 것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나달수는 이삭당 나달수와 포기당 이삭수, 그리고 제곱미터당 포기수를 가지고 환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잘했다면 사실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사 이후에 입력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력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조사를 하셨는데 입력값이 잘못되면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전부 다 쓸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결과값을 입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생육조사 전에 조사 지점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포장이 선정되면 선정 포장 개수에 맞게 각각 조사 지점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군별로 3개소 선정 시에는 3개 지점을 등록해 주시고 6개소 선정 시에는 6개소 지점을 등록해 주시고 9개소 선정 시에는 9개 지점을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생육조사 결과값을 입력할 때 조사 단위가 0.1이라서 조사값에 10을 곱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벼 키가 17.6cm이면 17.6cm 곱하기 10을 해서 176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차별로 조사 결과를 입력하실 때 조사 필지수는 1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에 0값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3가지만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먹었던 이 밥이 그냥 함부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네요. 이 수많은 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제 입속으로 들어왔던 거군요. 그래서 옛말에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네요. 시기별로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병해충 발생 여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사잖아요. 이 조사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생육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는 건데요. 이 병해충 발생 조사 또한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병 10종하고 해충 12종에 대하여 발생 상황을 똑같이 6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병해충 발생 정보를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 지도사님의 설명을 오늘 쭉 듣고 나니까 이 벼 생육조사의 중요성이 더 마음 깊숙이 와닿는 것 같고요. 또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 노고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조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벼 생육조사 결과는 비료주기라든지 병해충 방제, 기상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또 벼 작황 전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담당자는 각 시기별로 정말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사 자료가 효율적인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만큼 조사 담당 선생님들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자료들이요, 영농 현장에서 더 잘 활용이 돼서요, 올해도,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늘 매해 풍년 소식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사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